자, 반갑습니다. 이번 주 원격 수업 수학2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걸 배웠냐면, 극한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극한의 여러 가지 종류의 형태들의 극한, 뭐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이런 형태들의 극한을 구하는 연습을 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에 봤던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극한이 분수 형태 함수가 극한 값이 존재하는데, 만약에 얘가 분모가 0으로 가는 형태였다면 얘는 분자의 극한도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분수 형태의 극한이 존재하고 분모가 대신 0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은 분자도 극한을 보냈을 때 0으로 가야지만 이게 성립한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얘도 이제 같은 얘기예요. 문제 4번을 보면서 한번 중요하니까 다시 복습을 해봅시다. 복습을 해보시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얘를 보시면은 얘가 극한이 존재하는데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분모의 극한을 구하면 0이에요. 그죠? 얘가 0이므로 뭐가 되는 거예요? 리미트. 사실 아닙니다. 얘도 써야죠. 원래는 얘도 써야 돼요. 리미트 얘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므로 분자의 극한도 얘가 0이다 라는 얘기를 원래는 해주시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극한을 구하면 이 극한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얘가 뭐가 나오냐면은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b는 1-a다 라는 결과를 얻죠. 그죠?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니까 플러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이렇게 나와요. 얘를 구한다고 치면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을 당연히 인수로 가질 거예요. x고 여기 뭐가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플러스에 a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x 플러스 1을 약분을 하고 극한을 구해주면 이제 0분의 0꼴이 아니라 다항식의 형태가 됐으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는 거예요. 대입하면은 얘 뭐가 나오죠? 얘가 a 마이너스 2 나오죠. 그리고 얘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돼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b는 3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2번을 이어서 풀어보면은 2번도 이런 연습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2번, 여기 1번이었으면 2번도 풀이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죠. 지금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이 분수함수 형태의 극한 얘가 존재를 해요. 2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는 0이므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분자 a의 x 플러스 2 플러스 b 얘도 0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2를 대입하게 되면은 2a죠. 2a 플러스 b는 0이 되고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a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이게 첫 번째 스텝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스텝이 되는 거고요. 그죠? 두 번째 스텝은 얘가 뭐가 되냐면 이제 극한을 구하는 거죠. 극한을 구하는데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마이너스 2분의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a를 그대로 두고요. a는 그대로 두시고 플러스 b 대신에 마이너스 2a를 쓰시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마이너스 2분의 a로 묶어버릴 수 있죠. a로 묶어버리면 루트 x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곱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가 이런 형태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자의 루트 아무튼 루트가 있으면
그냥 유리화를 일단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리화를 해주시면 루트에 x 플러스 2 플러스 2 루트에 x 플러스 2 플러스 2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니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여기 분모에는 x-2가 그냥 그대로 있고요. 분자에는 합차 공식을 쓰니까 뭐가 되죠? a에 x 플러스 2에서 4를 빼니까 x-2 이렇게 남아요. 이렇게 남는 거. 약분 되겠죠? 그쵸? 그러면 안 돼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를 밑에를 쭉 이어서 푸시면 이제 0분의 0꼴이 아니라 x는 2를 대입할 수 있게 됐으니까 이 값은 얼마가 되냐면은 2 플러스 2 4분의 a가 돼요. 이 4분의 a 값이 문제에서 얘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니까 따라서 a는 1 나오고요. a가 1일 때 b는 a의 마이너스 2배니까 마이너스 2다 라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0분의 0꼴의 특징을 잘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4번 같은 유형이 문제가 이제 잘 나오니까 잘 공부를 또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 4번을 공부한 다음에 또 이제 밑에 보시면 오류 찾기 이런 게 문제가 있어요. 또, 그죠? 이걸 여러분들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얘를 보지 말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얘가 지금 문제는 뭐냐면 리미트 우리가 x가 무한대로 가는 경우만 봤는데 이번에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한없이 작아지는 경우죠. 그렇죠? 이 경우도 원리는 똑같아요. 무한대로 갈 때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나 원리는 똑같은데 한번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시고 뭐가 잘못됐는지 찾아보는 게 공부에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잠깐 멈추시고 여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잠깐 강의를 멈추시고 한번 해본 다음에 이어서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한번 강의를 멈추고 풀어봤다고 생각을 하고 얘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민우라는 학생이 이 극한을 구했는데 결과가 1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근데 얘를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풀이를 잘 봐도 틀린지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잘 보시면 첫 번째는 뭐 한 거예요? 여기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분모의 최고차항이 1차니까 x로 분모 분자를 나누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x로 나누었죠. 나누었을 때 여기에 x가 생겼고 여기에 x제곱 루트 안에 들어가면서 x제곱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x분의 1은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x분의 1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극한값 x분의 1이라는 극한은 0으로 가까이 가겠죠. 그러니까 얘는 0으로 그러니까 1분의 1이니까 1이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얘가 지금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그죠? 잘못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얘를 아마 고등학교 한 3학년 언니 오빠들한테 물어봐도 얘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극한을 푸는데 원리 방법만 너무 치중하다가 기본적인 걸 놓치기 쉽어서 그런 건데 어디가 틀렸냐면 첫 번째 단계가 틀렸습니다. 그쵸? 첫 번째 단계가 여기가 틀렸어요. 왜 틀렸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여기 루트 x제곱 플러스 2 얘를 분모의 최고차항이 1차니까 x로 나누겠다 라고 하는 생각까지는 맞아요. 그럼 얘가 x로 나눌 때 얘가 어떻게 돼요? 요 식만 볼게요. 리미트를 지워버리고 이 식을 양변을 x로 나눌 거예요.
리미트가 있다고 할게. 리미트가 있다고 합시다. 얘를 x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x로 나누니까 여기가 1 될 거예요. 1 빼기 x분의 1인 거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x로 나눌 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분자를 나누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x가 지금 어디에? 여기에 들어가는 상황이죠. 여기 루트 안에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들어가는 상황은 얘가 결국에는 x랑 루트 x의 제곱이랑 같다는 말이 돼버리는데 이거는 보장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는 뭐예요? 루트의 x의 제곱은 뭐랑 같아요? 그쵸? 절대값 x랑 같아요. 절대값 x랑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x로 나올 때도 있고 마이너스 x로 나올 때도 있어요. 루트 x 제곱이라는 애는 x랑 같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x랑 같을 수도 있는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 보통 이렇게 나누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x가 양수일 때는 루트 x 제곱이랑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x랑 루트 x 제곱이랑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1 마이너스 x분의 1은 똑같아요. 분모 나눴을 때. 근데 여기가 x분의 1이 뭐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루트 x 제곱분의 1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오른쪽에서 파란색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1 마이너스 x분의 1분의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남아있고 x제곱으로 나누면 여기가 1 플러스 x제곱분의 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리미트 값은 똑같아요. 리미트 값은 1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나오니까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있는 루트 안에가 0으로 가고 여기도 0으로 가고 하는 건 똑같아요. 결국에는 요것 때문에 차이가 생긴다 라는 사실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그 사실만 기억하면 되고요. 그래서 얘를 풀 때 이렇게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인데 나는 애초에 이런 걸 피하고 싶다. 애초에 이런 걸 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다면 치환을 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한번 치환을 해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메소드 1을 방법을 이렇게 그냥 푸는 거라고 한다면 두 번째 방법은 치환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치환은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하는 거예요. 치환.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돼요? 주어진 식은 리미트 t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t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겠죠. 그 다음에 분모의 x 대신에 마이너스 t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분자에는 x제곱이나 t제곱이나 같아요. 그러니까 t제곱 플러스 2가 되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얘는 어떻게 돼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의 최고차항은 1차 t가 똑같으니까 t로 나누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분의 1분의 얘는 루트 안에 그냥 들어가죠. 그냥 어떻게 들어가요? 얘가 t제곱으로 나눠지니까 얘가 1 플러스 t제곱분의 1로 들어가요. 그쵸? 그럼 얘는 구하면은 리미트 무한대로 보내버리면은 똑같이 t분의 1 t제곱분의 1은 0으로 가버리니까 얘는 마이너스 1분의 루트 1 나와서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치환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보다 위의 과정에서 뭐가 틀렸는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23페이지, 교과서 23페이지로 넘어와서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중에서 마지막 성질을 하나 배우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성질은, 제목은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는 어떻게 할까라는 건데, 여기 그림 하나 나와 있는 걸 보시면 함수 fx가 마이너스 x제곱, gx는 x제곱이에요. 그러면은 fx가 이렇게 위로 볼록, gx가 아래로 볼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hx를 2분의 1의 x제곱이라고 두면은 여기에 이렇게 가운데 낀 모양, hx가 gx랑 fx의 가운데 끼는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쵸? 이런 모양이 나올 때 함수 자체가 이렇게 껴있는 상황에서 극한을 1로 보냈어요. 극한을 1로 보냈죠. 그쵸? 그랬을 때 이 극한 값도 결과적으로는 요 hx의 극한이 fx랑 gx 사이에 중간에 끼게 된다는 얘기, 중간에 위치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그 값을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큰 함수보다 극한 값이 커질 수 없고 작은 함수보다 같은 x 값에서 극한 값이 작아질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함수의 극한의 대소 관계인데요. 얘를 정리를 하면은 밑에 나와 있죠. 밑에 뭐냐면은 이렇게 1번 새 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대소 관계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gx보다 함수 값이 작아요. 작거나 같고 극한 값이 각각의 극한 값이 존재를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극한의 값 또한 작거나 같다는 거예요. 원래 함수가 작거나 같으면 극한의 값도 작거나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쓰이는 얘기가 두 번째 있는 내용인데 fx, gx 사이에 hx가 껴있는 거예요. 모든 x에 대해서 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x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x가 1일 때도 이게 성립하고 x가 2일 때도 성립하고 정의역 안에 있는 모든 값에서 모든 x에서 그때 요 식이 성립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x가 a일 때도 이게 성립하겠죠. a로 극한을 보내버렸을 때 fx랑 gx의 극한, 양 끝에 있는 극한의 값이 L로 수렴을 하면은 가운데 낀 요 hx의 극한도 L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두 함수의 극한을 알고 있어요. 두 함수를 알고 있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함수의 극한은 hx인데 이 hx가 두 함수 사이에 껴있고 이 함수의 극한을 알고 있다 라고 한다면 가운데 있는 함수 hx의 극한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구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 얘기에 참고에 있어요. 밑에 참고를 잘 보시면 이 내용은 중요해요. 모의고사에도 자주 나오는데 fx와 gx가 이번에는 등호가 성립하지 않아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커요. gx가 크지만 극한의 값은 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제곱이랑 2x는 0에 가까운, 0은 빼고예요. 0에 가까운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랑 gx가 확실히 gx가 크죠. 그죠? 그렇지만 0에서의 극한을 구해보면 0에서의 극한은 0이므로 극한은 같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요게 성립하더라도 얘가 리미트 어떤 a에서 극한이 존재하는데 fx 리미트 gx 이 극한을 비교를 하면은 항상 큰 게 아니라 크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크거나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요 얘기 함수에선 등호가 안 붙어도 극한을 구했을 때는 등호가 붙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까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4번을 보시면 함수 fx가 다음을 만족시킬 때, 부등식을 만족시킬 때 1에서의 극한은 값을 구하래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일단 극한을 구해봐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돼 있죠. 얘를 gx라고 할게요. 이거 그냥 이름 짓는 거예요. 뒤에 거 hx라고 합시다. 그러면 gx가 fx보다 작거나 같고 이렇게 요거 2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극한 구하는 거니까 gx를 구하시면은 얘가 뭐가 나오죠? 1을 대입하니까 2가 나오고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hx를 구해버리면 얘가 뭐가 나오죠? 1 대입하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2가 나와요. 이므로 따라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요 극한도 2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대소관계를 이용할 때, 이렇게 양 끝에 대소관계를 이용할 때는 항상 부등식 써주고 그 다음에 양 끝에 극한값 구하고 결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부르는 이름이 다양하게 많아요. 책마다 다른데 뭐 조임정리, 한글로 조임정리라고 하는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영어로 스퀴즈 시어렘, 스퀴즈 시어렘 이렇게 부르는 책도 있고, 뭐 샌드위치 정리 이렇게 부르는 데도 있고, 책마다 이름이 다양한데 그냥 우리 책에서는 함수 극한의 대소관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용어도 있다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문제 5번을 한번 풀어 보시고요,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은 x가 양수일 때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껴있어요. 중간에 fx라는 함수가 x-1이랑 x 플러스 1 사이에 껴있을 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 x분의 fx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에서의 극한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부등호 관계가 있는 건 항상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x가 양수라고 했어요. 양수라고 했으니까 분모 아니 양변을 x로 나누어도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하죠. 왜 x로 나누냐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x분의 fx라는 요 함수의 극한이에요. 그러니까 함수의 모양을 맞춰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함수의 모양을 맞춰주면 어떻게 돼요? 먼저 양변을 x가 0으로 나눠주면은 x, x-1, fx, x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되고요. 그쵸? 첫 번째 이렇게 되겠죠? x가 양수니까. 그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x-1을 구하면 얘는 얼마죠? 그쵸? 얘는 1 나오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똑같이 무한대로 가는데 x분의 x 플러스 1을 구하시면 얘도 1이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따라서 어떻게 돼요? 따라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fx 요 극한은 아까 함수의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얘가 대소관계 성질에 의해서 1로 수렴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풀이 과정을 쓸 때는 대소관 부등식 하나, 양 끝에 극한값 구한 거 하나, 따라서 결과 하나, 이렇게 세 가지가 꼭 들어가야 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과서를 보시면 이제 문제를 여기 중단원 평가 전에 다 푼 거예요. 그렇죠? 이런 대소관계, 그러니까 함수 극한의 성질, 그리고 함수 극한의 대소관계까지 알아봤는데,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될 거는, 설명을 하나 안 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아까 지금 할 때 예제는 극한이 1로 갈 때였어요. 1로 갈 때 x의 1에서의 극한 이런 거였는데, 여기 아까 푼 것처럼 x가 무한대로 갈 때도 우리가 배웠던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가 성립을 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죠? 그래서 오늘 함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알아봤는데 아직 문제가 조금 남았어요. 한두 문제가 더 남았는데 걔네만 보고서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남은 문제는 뭐냐면 여기 다음 페이지에 있는 활동하기 1번 내용이 활동하기 1번하고 활동 2번만 풀고서 함수 극한에 대한 성질 개념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활동하기 1번을 보시면 이제 도형과 관련해서 극한에 대한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꼭 나오죠. 모의고사에도 항상 나오고 그런 거니까 도형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또 좌표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극한에서 특히 자주 나와요. 그런 문제들을 잘 푸셔야 되는데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는 빈칸에 있는 가나다를 채우는 내용인데 문제 상황은 y는 x제곱이 있고요. y는 x제곱이 있고 y는 x제곱 위의 점 p에 대하여 OP는 OQ를 만족하도록 점 Q를 x축 위에 잡고 그 다음에 PQ를 지나는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 하자. 점 P가 원점에 하나씩 가까워질 때 R이 하나씩 가까워진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는 항상 도형의 성질을 뭘 이용할 건지 그 다음에 아니면은 식을 어떻게 세울 건지 여기선 지금 직선의 식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y절편을 구하는 내용이니까요. 그쵸? 그래서 문제를 잘 보시면 일단 여기는 그래도 풀기 쉽게 빈칸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빈칸을 한번 따라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P의 좌표를 a, a제곱 a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점을 잡아야지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으니까 대신에 여기서 a가 양수라고 잡았죠. 왜냐하면은 점 P의 문제에서 x좌표가 양수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OP는 선분 OP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OP의 길이는 얘가 루트에 a제곱에다가 플러스 a 4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에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얘는 a제곱으로 묶어버리면 a가 루트 밖으로 나오면서 1 더하기 a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첫 번째 가의 빈칸이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점 P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Q는 어떻게 되어 있죠? Q는 여기 보시면은 요 OP의 길이만큼 길이랑 OQ의 길이랑 같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Q의 좌표는 X좌표가 OP의 길이랑 같겠죠. 그러니까 얘가 a, 1 플러스 a제곱, 0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y좌표는 0이니까. 그죠? 그래서, 기울기를 구해보시면은, 기울기, 요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를 구해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지금, 여기, Q점의 x좌표, x좌표가 a, a 곱하기 1 플러스 a제곱이니까 a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a의 제곱 여기다가 마이너스 a 이렇게 준 다음에 이게 x의 변화량이면 y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근데 이때 여기 a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요? 1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a다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의 빈칸도 찾았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점 P가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a는 0의 우극한 0보다 큰 값에서 0으로 가고 있으니까 0의 우극한을 구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구하는 거는 점 R을 구하는 건데 R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R의 좌표는 0, X좌표가 0이니까 R의 좌표는 0, 뭐가 되겠어요? Y 절편값이 되겠죠. 그죠?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웠다고 칠게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이렇게 돼요. 직선의 방정식 L은 Y는 어떻게 되죠? 기울기 루트 1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A의 x 마이너스 a 요 점이 a, a제곱이 지나니까 더하기 여기가
a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직선의 식을 정리를 하시면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a에 x가 하나 남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랑 플러스 a 마이너스 a 곱해주면은 a 제곱이 되니까 플러스 1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1분의 a 제곱 플러스 a 제곱 이렇게 돼요.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y 절편. 그러니까 점 아래 y좌표가 되는 거. 그죠? 점 아래 y좌표. 그래서 점 아래 y좌표가 다가 될 텐데 이 다는 어떻게 돼요? 이 다는 리미트 a가 0으로 갔는데 0의 오른쪽에서 0으로 갈 때 리미트 1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분의 얘가 a제곱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극한을 계산하려면 얘는 지금 분모 a가 0으로 갈 때 분모도 0으로 가니까 얘는 식을 고쳐야 되죠. 리미트 a가 0으로 갈 때 얘는 분모 분자에다가 유리화되는 애를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1 플러스 a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분의 a제곱에 루트 1 플러스 a제곱 플러스 1 더하기 a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사실 a제곱 뒤에 있는 거는 a를 0의 우극한으로 보낼 거니까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얘를 계산하시면 리미트 a가 0의 오른쪽에서 0으로 갈 때 합차 공식으로 쓰시면은 a제곱만 남겠죠. a제곱 분의 얘가 a제곱 1 플러스 a제곱 플러스 1 더하기 a제곱 이렇게 돼요. a제곱 약분되고 그러면 a가 0으로 가는 거랑 같은 거니까 루트 1 더하기 1 돼서 얘가 2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이 문제는 그래도 풀이 과정이 나와 있으니까 조금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활동하기 2번을 풀고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 텐데요. 활동하기 2번은 또 안 풀어보고 오면은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풀어보시고 설명을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잠깐 멈추시고요. 잘 풀어보시고, 왜냐하면 도형이랑 극한에 관련된 문제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죠. 모의고사에는 항상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다양한 유형을 많이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 상황을 보면은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y축과 만나는 점이 p라고 했어요. p라고 하고 원의 중심이 1,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y축과만 아니지 이 원이랑 아까 그렸던 반지름 r자리 원이랑 만나는 점을 q라고 한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직선 PQ가 x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했어요. 이때 반지름 r이 0에 하나씩 가까워질 때 점 r이 하나씩 가까워지는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PQ는 y좌표가 모두 양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얘를 풀려면 첫 번째는 도형의 성질을 이용할 게 있는지, 뭐 피타고라스 정리라든지 아니면 대수적인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들 확인해야 되는데, 얘는 뭐 해보시면 잘 안 될 거예요. 그죠? 잘 안 될 때는 일단은 좌표를 잘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점 P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점 P의 좌표는 얘가 0, R 이렇게 될 거예요. 0, R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Q의 좌표를 구하는 게 문제인데, Q의 좌표를 구할 방법이 없어요. 그죠? 구할 방법이 없는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스몰 r의 값이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다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스몰 r이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점 r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 구하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리미트 r이 0으로 갈 때, 리미트를 쓸 텐데, r이 0으로 갈 때, 얘를 한 번은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문제를 풀려면은 식이 R에 대한, 스몰 R에 대한 식으로 나와 있으면 극한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Q점을 모르니까 Q점을 찾아야 되는데, Q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Q를 발로 R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데, 모르니까 Q의 좌표를 x1, y1 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Q의 좌표는 두 원, 여기 C1이랑 뭐 C2라고 했을 때 원 C1, C2를 둘 다 지나요. 그죠? 그러니까 C1과 C2의 교점이다 라는 걸 이용을 한번 해보시면은 얘를 x1, y1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점 P를 지나는 원, 반지름 R인 원이 있으니까 여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요 방정식 위에 있는 게 Q예요. 그죠? 점 Q예요. 그죠? 그 점 Q는 요 도형의 방정식을 만족시키니까 x1, y1을 대입해도 만족을 시키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있는 원, 옆에 있는 1,0을 중심으로 한 원. 그리고 위에서 1이 아니라 i제곱이죠. 여기서 식을 고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x-1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이거에 이 위를 지나는 점이 Q니까 x, y1이 여기 있는 이 도형의 방정식에 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우리가 연립하면 어떻게 돼요? 이 식을 연립해서 풀어보면은 이게 지금 식이 그래도 예쁘게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얘랑 x1 제곱 마이너스 2x1 더하기 1 플러스 y1 제곱은 1제곱 이렇게 되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1식에서 2번 식을 빼주면 x 지워지고 y 지워지고 1은 원래 지워졌고 그죠? 그래서 이 식을 1번 이 식을 2번 이라고 해서 1 빼기 2를 해주시면 1 빼기 2를 해주시면 뭐가 나와요? 2x1은 i제곱 나와서 2x1은 i제곱이니까 따라서 x1은 2분의 r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그 다음에 x1 구했으면 y1도 구하셔야죠. y1을 구하시면 y1을 구할 때는 요 식을 이용할게요. x1은 2분의 i제곱이라고 했으니까 y1 제곱은 i제곱 빼기 x1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xy가 지금 양수라고 했으니까 루트에 i제곱 빼기 x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i제곱이 있을 거고요. 여기 루트도 있고 루트에 i제곱 빼기 x1의 제곱 해주시면은 4분의 i 4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얘를 y1을 구하시면 y1은 i제곱 밖으로 빼내면 r 되죠. r 플러스 1 마이너스 i제곱 밖으로 뺐으니까 4분의 r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P와 Q의 좌표를 우리가 전부 다 R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여기에 X1의 좌표를 R로 표현을 했고 Y1의 좌표를 또 R로 표현을 했으니까 이제 식을 세울 준비가 어느 정도 된 건데 또 이게 지금 요 점 R이 여기 어떤 직선, PQ를 지나는 직선에 X절편이니까 X절편까지 이제 구해줘야 되고 직선의 식도 구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다시 이제 다음 단계로는 직선의 식을 구해 보겠습니다. 직선의 식 구하려면 일단 기울기 구해야죠.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지금 PQ의 좌표, P의 좌표에서 P의 좌표에서 Q의 좌표, Q의 좌표에서 P의 좌표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Q의 X좌표는 X1이고요. P의 X좌표는 0이니까 X1분의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은 Y1 빼기 R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구한 X1이랑 Y1을 다 R로 바꿔보면은 X1이 2분의 R제곱이니까 X1분의 하면은 R제곱분의 2 이렇게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Y1 빼기
r은 어떻게 되죠? y1 빼기 r은 r 곱하기 1-4분의 r제곱 빼기 r 이렇게 되겠죠.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r제곱이랑 r이 있으니까 약분이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기울기 m의 값을 구하면 r분의 2에 1-4분의 r제곱, 루트가 빠졌네. 루트 있고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선식을 귀찮지만 구해보시면 직선식은 y는 기울기가 r분의 2에 루트에 1-4분의 r제곱 빼기 1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이 이 직선이 0,r에 지나니까 0, 해서 기울기 y절편 r 이렇게 해주시면은 직선의 식을 구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구하는 거는 x절편이 필요하니까 이 직선의 x절편을 구해주시면 x절편은 y가 0일 때 x값이죠. 그래서 y가 0일 때 x값이니까 r을 넘기면은 마이너스 r이 되고요. 이거 분의 얘를 나눠주니까 이렇게 기울기로 나눠주니까 얘가 뭐가 되죠? 2분의 r이 하나 있을 거고요. 2분의 r 그죠? 그 다음에 루트에 1-4분의 r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식을 정리를 하시면 요 식을 정리를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정리를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에 여기 마이너스 r이 있는 거 좀 싫으니까 여기 분모 여기다가 플러스 해주고 마이너스 해줄게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되죠? 1 루트에 1-4분의 r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r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 x절편에 이제 뭘 구하는 거예요? 리미트 오른쪽에다 할게요. 리미트 r이 0으로 가요. r이 0으로 가는데 지금 r은 0보다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지금 반지름 r이 0에서 0으로 양수에서 0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0의 우극한에서 r로 0으로 가까이 가는데 이때 뭘 구하는 거예요? 2분의 1에 요값 1-루트에 1-4분의 r제곱 분의 r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리미트 r이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뭘 해야 돼요 지금? r에다 0 넣으면은 분모가 0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유리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리화를 해주시면은 1 루트에 여기 내가 괄호를 외쳤죠? 위에 여기 괄호가 필요 없는데 괄호 쳤네요. 그냥 무시하시고 루트에 1-4분의 r제곱 1 플러스 루트에 1 플러스 4분의 r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얘를 구해주시면은 그 다음에 여기 분자에는 r제곱이 있고요. 여기다가 1 플러스 루트에 1 플러스 4분의 r제곱 똑같이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지금 계산 더 할게요. 리미트 r이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2분의 1이 있고 분모는 4분의 r제곱이 남아요. 그쵸? 그쵸? 4분의 r제곱. 그리고 분자에는 뭐가 남냐면 아까 했던 r제곱이 그대로 있고요. r제곱 그대로 있고 1 플러스 루트에 1 플러스 4분의 r제곱 이렇게 남는데 여기서 이제 r을 0으로 보내기 전에 r제곱이 약분이 되고요. 그쵸? 리미트 이 상태에서 r을 0으로 보내버리면 r을 0으로 보내버리면 얘가 0으로 갑니다. 그쵸? 그렇게 하면 남는 게 뭐가 남냐면 요 계산 숫자만 쓰면은 상수는 2분의 1 남고요. 분모에 4분의 1 역수치 할게요. 그냥 4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원래 분자에 있던 1 플러스 루트 1이 2가 돼서 남는 거는 4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x좌표가 결국에는 4에 가까워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형에 이렇게 들어가 보는 그 극한 문제는 좀 식이 이렇게 좀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따라서 푸는 게 아니라 한번 혼자 해보고 어디가 막히는지를 다시 고민을 한 다음에 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쵸?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함수의 극한의 성질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요 극한에 대한 또 이제 중단원 평가는 또 수학 B 시간에, 수투 B 시간에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연속, 드디어 극한을 이용한 첫 번째 개념인 연속을 배울 테니까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잘 복습하시고 또 모르는 문제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